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었다고 전직 미군 정보요원이 증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살 명령이었고 북한군 투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5.18 때 부상당한 시민들을 치료하고 죽음을 목격했던 의료인들의 기억을 통해 광주가 경험했던 5월을 다시 조명합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산지 채소 가격 폭락세가 계속돼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는 사살 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그 명령은 전두환 씨가 내렸다. 당시 미군의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가 오늘 국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미국에 보고한 첩보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진술하면서 북한군 침투설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엄군의 폭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향해 행진하던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낮 1시쯤 전남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더니 시민들을 향해 빗발처럼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뭔 애국가 소리 하고 쳐다봤죠? 애국가 소리가 딱 멈추자마자 총소리가 콩복듯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떠났던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했다는 거죠. 12.12 쿠데타 이후 군 실권을 쥐고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당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는 전 씨가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 정오쯤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 제1전투비행단이 있는 광주 비행장에서 종호용 특전사령관 등 74명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때 전 씨의 발포 명령이 있었고 이는 자위권 발동 차원이 아닌 사실상의 사살 명령이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집단 사살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 씨는 북한 특수군 침투설도 허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군의 첩보위성이 광주를 집중 정찰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면 미군의 정보망이 완전히 뚫린 거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구구단체들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시민선동 등은 오히려 신군부가 광주에 위장 투입한 특수부대의 소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특수군이 했다는 방화, 총격, 장갑차, 군수송 차량 탈취는 일반 시민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매우 극렬한 행위들인데 김 씨는 내일 광주를 방문해 우월영령과 광주 시민들 앞에서 5.18 당시 상황에 대해 한 차례 더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증언을 통해 그동안 전두환 씨가 부정해왔던 도청 앞 집단 사살 명령 등 5.18 진상규명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전두환 씨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 씨가 불참한 이 재판에서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처럼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잇따랐습니다. 헬기 총탄에 맞았다는 증인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조비오 신부의 생전 증언입니다. 80년 5월 21일 오후 헬기 사격이 시작됐고 헬기는 사직공원을 넘어 월산동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생전 증언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전두환 씨 재판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66살 이광영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80년 5월 21일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이 월산동에서 헬기 사격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헬기 사격 장소로 지목된 월산동은 조비오 신부가 밝혔던 헬기의 이동 동선과 일치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다친 사람은 없고 헬기는 이제 쏘고 지나가고 옛날 그 월산동 로타리에서 그랬는데요. 헬기 사격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61살 남현애 씨는 전일빌딩 쪽에서 있었던 헬기 기총소사로 자신의 몸속에 탄환이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몸속 탄환을 제거해 미국의 무기실험연구소에 보낸 결과 6.5mm 이상의 총탄 조각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5.56mm의 소총을 사용하고 있어 6.5mm 이상의 탄환은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혈기 떠가지고 저기 했는데 순간에 맞아버렸어요. 제가 자꾸 몸속에다 내 담고 있다가 내가 얼마 못 가. 마비가 돼버려. 하지만 전 씨의 변호인단은 증인들이 과거 다른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현재 증언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전 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번부터 전 씨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의 광주에서는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치고 또 죽었습니다.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던 의료진들에겐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5.18 39주년을 맞아 광주 MBC는 국가폭력의 목격자였던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을 위해 헌신했던 의료진들의 활동과 증언을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호 씨는 아직도 39년 전인 1980년 5월 18일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조선대 의대생이던 이 씨는 체육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다 금남로에서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계엄군들이 나타나 이 씨를 군홧발로 짓밟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 대모도 안 했는데 갑자기 부대가 시민들을 굉장히 쫓치고 가다보니까 이렇게 숙여주셨는데 그 공수부대 3명한테 발칵 떼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맞았거든요. 버프를 또 맞아가지고 제가 체장이 그때 파열됐는데 혈압이 떨어져 생명이 꺼져가던 이 씨는 국군 통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에야 가까스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막 토하고 이제 혈압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 이송된 것까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송해갖고 통합병에서 맨 처음 수술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계엄군은 아무 죄 없는 광주 시민들을 쫓아가 무차별적으로 곤봉을 휘두르고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잔인해진 계엄군은 마침내 총에 대검까지 꽂아가며 학살에 나섰고 광주 시내 병원 응급실에는 중상자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심해지죠. 단순한 타박이 아니라 뭐 두개골, 함몰, 뭐 사지, 뭐 골절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심한 정도까지 오게 되고 인정사정 없는 공수부대의 무차별 폭력에 목숨을 잃은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차별 구타를 당해 기독병원으로 옮겨진 김경철 씨는 5.18 최초 희생자로 기록됐습니다. 그런 군인들 손에 순식간에 눈 한 번 깜빡어요. 공복으로 맞아서 개파적 뜻에 맞았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악몽에 수다리고 있는데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는 조선대병원을 제외한 전남대병원과 기독병원, 국군 통합병원 등에는 부상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응급실이 가득 차는 바람에 병원 복도까지 매트리스가 깔렸습니다. 환자는 막 실려오는데 뭐 침대가 막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복도에다가 그 야전용. 하지만 계엄군에게는 병원마저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고 병원에 들어와 의료진을 위협했습니다. 폭격을 하더라도 십자가가 있으면 폭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때 공수부대는 그 응급실 앞에 최루탄을 2방을 쏜 애들입니다. 당직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뭐 윙 소리가 나더만은 그 최루탄을 2발을 바로 응급실 안에다가 투척을 해버렸거든요. 열흘간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당한 광주 시민만 3,000명이 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환자들을 통해 계엄군의 잔혹함을 마주했던 의료진들. 39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잔인했던 기억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데 대해서 민중당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5.18 묵념을 금지하도록 훈령을 제정하기도 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망원 의원부터 제대로 처벌하고 학살의 역사, 은폐와 통제의 역사부터 사죄해야 할 것이다. 민중당은 광주를 이념 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5.18 성지를 정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 노동자 시민과 함께 황 대표의 참배를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채소 가격 폭락세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파와 배추에 이어 양파까지 산지 폐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는 없고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대파와 봄 배추에 이제는 양파까지 밭재로 갈아엎고 있지만은 산지 가격이 폭락세를 거듭하면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양파 20kg 상품 한 망이 14,800원.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떨어지는 등 계속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산지 거래마저 또 끊긴 상태입니다. 올해 양파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추가 하락을 저울질하며 중간 상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내 최대 주산지인 무안은 밭대기 거래율이 20%에 그친 실정입니다.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게 되자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까지 생겨났습니다. 인건비는 하루에 10만 원인데 우리가 10만 원어치를 하려면 얼마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나오니까 포기했어요. 농사당국이 더 이상의 폭락장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가 산지 폐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4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종과 중간생종 양파 14,000톤에 대해 선제적으로 면적 조절을 실시하였고 정부에 3만 톤을 추가 시장 경유해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수확을 코앞에 둔 봄배추와 마늘 산지 가격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유례 없이 채소 전반에 덮친 가격 폭락세가 봄까지 이어지면서 농촌에는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의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오늘도 교섭을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내일로 예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마지막 조정회의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내일도 사측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교섭을 연장하지 않고 15일부터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시군별로 자율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는 영암군 농어촌 버스 노사가 정년 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다른 시군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면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만 21만 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